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오강수는 장미에 관한 끔찍한 진실 앞에서 오열했다. 술도가의 오래된 장독대 사이 세월이 쌓아놓은 먼지를 털어내던 강수는 손끝에 닿는 단단한 무언가를 느낀다. 여기 뭐가 박혀있지? 그는 몸을 숙여 틈새에 끼어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나무결이 부식되고 색이 발해 있었다. 꽤 오래된 물건 같은데 열어볼까? 뚜껑을 열자 바삭거리는 손수건에 쌓인 몇 장의 흑백 사진과 종이 몇 장의 모습을 드러낸다. 강수는 손수건을 조심스레 풀며 사진 한 장을 집어든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여성이 앉아있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나칡다. 순간 강수의 눈빛이 굳는다. 이거 설마?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진들을 넘겨본다. 아기가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사진, 옆모습이 선명한 사진, 그리고 손등에 점이 찍힌 사진까지. 옆에 다가온 한봄이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며 나직이 말한다. 이거 장미 아줌마 아니야? 확실하진 않지만 느낌이 그래. 강수는 말없이 사진 뒷면을 뒤집는다. 연필로 쓰인 흐릿한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강수를 처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는 날,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는 뺨을 스치듯 손으로 훑으며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본다. 뺨 오른쪽의 작은 점, 눈꼬리의 생김새, 입술의 곡선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그 얼굴은 강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중얼거린다. 이 여자가 장미 아줌마 맞아. 그리고 이 아기가 나야.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는다. 두 손의 사진을 꼭 쥔 채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한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얹는다. 혹시 누가 일부러 숨겨놓은 거 아닐까? 이 장독대 깊은 곳에 숨겼다면 누군가 보지 말라고 했을지도. 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단편적인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른다. 늘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형들, 그리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때 바깥에서 갑작스럽게 불어온 바람에 창고 문이 덜컹거린다. 강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나직이 중얼거린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은 거지? 무겁고 깊은 침묵이 창고를 가득 채운다. 강수는 사진을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범수의 교수실이다.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형, 잠깐 얘기 좀 하자. 책상 앞에 앉아있던 범수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강수의 손에 들린 흑백 사진을 보자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떤다. 그거 어디서 났어? 강수는 조용히 책상 위에 사진을 내려놓는다. 사진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바라보다 나지막이 입을 뗀다. 이 여자가 장미 아줌마 맞지? 그리고 이 아기가 나 맞지? 범수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는다.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며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연다. 그래, 내가 태어난 해였어. 아버지가 그러셨지. 그 여자가 아기 하나를 안고 찾아왔다고. 이름도 사정도 묻지 말라고 하더니 아기만 두고 떠나버렸다고. 강수는 길게 숨을 내쉰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하게 이어진다. 그럼 왜 나한테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게 나였던 거지? 강수가 묻는다. 범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피는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손해를 보든 그 순간부터 넌 아버지의 자식이었다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린 널 당연히 동생으로 받아들였어. 강수는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인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다. 이제야 말하는 거야? 형들은 진짜 몰랐어? 다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범수는 잠시 입을 다문다. 손가락으로
책상 유리를 툭툭 두드리던 그는 천천히 입을 뗀다. 진짜 몰랐어. 형들도 아버지가 그 얘기를 꺼낸 건 딱 한 번뿐이었거든. 장수형도 아버지가 별말 없이 넘어간 걸로만 알았어. 내가 아는 것도 공장님이 몇 해 전 술자리에서 흘리듯 말씀하신 거야. 강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나지막이 내뱉는다. 그럼 결국 난 술도가에 그냥 맡겨진 존재였던 거네. 범수가 강하게 고개를 젓는다. 아니, 넌 맡겨진 게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책임진 거야. 널 데려와 형제처럼 키운 게 아니라 진짜 막내로 받아들인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잖아. 냉정했지만 한 번 받아들이면 끝까지 지키는 분이셨지. 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범수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인다. 강수야, 내가 널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야. 강수는 말없이 문을 열고 복도를 빠져나간다. 그의 발걸음은 신라주조 사무동 별관에 있는 장미의 응접실로 향한다. 굳게 담은 얼굴로 들어서는 그의 손에는 사진이 꼭 쥐어져 있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장미는 강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멈칫한다. 강수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사진을 내려놓는다. 이 사진 당신 맞죠? 그리고 이 아기가 저 맞죠? 장미의 손에서 펜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린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이걸 어디서 찾은 거야? 강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눈을 응시한다. 대답해주세요. 맞잖아요, 장미씨. 장미는 떨리는 입술로 고개를 돌린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불안정해진다. 그건 그냥 오래전 일이야. 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강수는 사진을 다시 들어 올린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다. 사진 속 아기 얼굴, 제 얼굴과 똑같아요.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당신 필체와 똑같아요. 이건 우연일 리 없어요. 강수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장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천천히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린다. 마침내 그녀는 주저하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는다. 한참 동안 잊지 못할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의 목소리는 짓눌린 듯 무겁게 흘러나온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강수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강수의 눈빛이 흔들린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는 사진을 내려다본다.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다. 장미는 고개를 떨군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흐른다. 그땐 널 지킬 수 없었어. 그 사람은 떠났고 난 미혼모였어. 날 받아주는 사람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지. 그 집 앞에 서 있을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강수는 조용히 숨을 삼킨다. 손은 주먹을 쥔 채 무릎 위에 놓여 있고 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계속 모른 척 하신 거죠? 장미는 힘없이 고개를 젓는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널 다시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어. 날 원망해도 돼. 나한테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거 나도 알아. 사무실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으로 가득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무게가 깔려 있다. 강수는 조용히 일어서며 사진을 품에 넣는다. 잠시 등을 돌렸다가 다시 장미를 바라본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다. 저를 그 자리에 두고 가신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장미는 흔들리는 숨을 가다듬고 고개를 든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떨어진다. 그 사람 네 아버지, 그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네가 돌이 되기 조금 전이었지. 우리는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고 난 혼자였어. 강수는 말없이 듣는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다. 장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너진다.
그땐 미혼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집도 직장도 사람들도 모두 나에게 등을 돌렸어. 젖병 하나 사러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내 울음소리만 들어도 누가 신고할까 두려웠어.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는다. 그래서 술도가 앞에 너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우연히 마당으로 나오셨고 강수는 숨을 깊게 들이쉰다. 장미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분이 널 그냥 품에 안으셨어.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러곤 집 안으로 들어가셨지. 널 꼭 아는 채로.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게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 돌아설 수 없었어. 장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더 이상 강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나한테는 그게 유일한 길이었어. 누구도 날 받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 오히려 모두가 날 무너뜨리려 했으니까.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방송에 내 얼굴이 비칠까봐 뉴스도 제대로 못 봤고 혹시 거리에서 우연히 너와 마주칠까봐 매 순간 눈을 돌렸어. 내 나이 또래의 아이만 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 강수의 눈가도 촉촉해진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는 간신히 말을 꺼낸다. 그럼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죠? 왜 이렇게까지 숨기셨어요? 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널 보자마자 알아봤어. 하지만 그때 넌 이미 너무 잘 자라 있었고 이미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 있었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네 삶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았어. 강수는 고개를 떨군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그의 눈빛은 깊고 무겁다. 갈라진 목소리로 그는 단단하게 말한다. 전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가족이 뭔지 부모가 뭔지 그냥 형들을 따라 어른들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장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을 다문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애틋함이 뒤엉켜 있다. 강수는 그녀를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살짝 숙인다. 그때 절 내려놓으셨던 만큼 저도 지금 쉽게 당신을 안아드릴 순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사무실 안은 무거운 정적으로 가득하다. 강수의 말이 장미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만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날 밤 강수는 술도가 거실에 형들을 불러 모은다. 조용히 상 중앙에 사진 한 장을 꺼내놓는다. 말없이 마주한 형들의 눈빛 속에는 혼란과 침묵이 뒤섞여 있다. 강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다. 형들, 알고 있었어? 천수와 흥수, 그리고 막 도착한 범수가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침묵한다.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과 망설임이 엇갈린다. 형제들의 눈빛이 진지하게 얽힌다. 무거운 침묵을 처음 깬 이는 흥수다. 팔짱을 풀며 그는 나직이 말한다. 강수야, 넌 우리 동생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피가 뭐가 중요해?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같이 컸잖아. 그게 형제지 뭐. 찬수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잇는다. 맞아. 아버지가 널 데려왔을 때부터 넌 우리 막내였어. 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너 데리고 병원도 가고 늘 우리 가족이었지. 지금도 그렇고. 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떨린다. 난 진짜 가족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그냥 같이 사니까 가족인 줄 알았지.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생각났어. 우리가 같이 웃었던 순간들, 싸웠던 기억들, 마당에서 장난치던 그 시간들, 그게 다 진짜였더라. 범수가 조용히 술잔을 들며 말을 보탠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형제는 만들 수 있어. 우린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강수는 말없이 잔을 받아든다. 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진다. 고마워. 진심으로 그 말을 누구한테든 한 번쯤 듣고 싶었어. 흥수가 숟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툴툴거린다. 이 자식아, 그런 건 굳이 말 안 해도 아는 거야. 근데 뭐 네가 그렇게 확인하고 싶다니까 말해준다. 넌 진짜 우리 막내야. 형들이 널 지킨다.
천수가 껄껄 웃으며 덧붙인다.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치고받았는지 기억 안 나. 피가 안 섞였어도 그건 진짜 형제 아니면 못하는 거야. 형제란 게 그런 거니까.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다행이야. 이 집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 집에서 자란 걸 후회한 적 없어.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야. 난 이 집 막내로 남고 싶어. 그 말에 모두가 잔을 든다. 잔을 마주치며 형제들은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인다. 범수가 먼저 잔을 들어 올린다. 우리 막내,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강수야. 피보다 진한 게 뭔지 이제 알겠지? 그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야. 흥수가 술잔을 툭 부딪히며 호탕하게 외친다. 자, 건배하자. 우리 진짜 가족 맞으니까. 형제들은 잔을 맞부딪히며 한 목소리로 외친다. 건배! 거실은 웃음과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고 술도가의 밤은 따뜻한 온기로 물든다. 건배! 그 소리가 술도가의 천장을 뚫을 듯 힘차게 울려 퍼진다. 그 밤의 울림은 강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형들과의 진심 어린 대화를 마친 강수는 홀로 신라주조 사무동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불이 꺼진 사무실. 장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다. 방 안은 고요하고 공기마저 무겁다. 강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선다. 장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다녀왔구나. 형들한테 다 말했니? 강수는 말없이 그녀 앞에 멈춰선다.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연다. 전 그동안 누구를 부모라 부르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따라 불렀을 뿐 마음에서 우러난 적은 없었죠. 어머니라는 단어는 늘 저와 상관없는 말이었어요. 장미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눈을 감는다. 내가 너를 그런 아이로 자라게 했구나. 너한테 세상이 먼저였고 나는 그 세상 어디에도 없었겠지. 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말을 잇는다. 그날 당신이 저를 내려놓았던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단하다. 저 엄마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장미는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한다. 숨죽여 울던 그녀는 결국 강수를 끌어안으며 속삭인다. 그래, 불러줘.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고.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 강수는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감싼다. 그 품 안에서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의 체온을 느낀다. 그 순간 문 뒤편에 서 있던 한봄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돌아선다. 그녀는 말없이 두 사람의 첫 포옹을 지켜본다. 다음 날 아침, 강수는 술도가 마당에 서서 새벽 하늘을 바라본다. 맑게 개인 하늘 아래 그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난다. 이제 진짜 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가족으로, 그리고 나 자신으로. 그의 곁에서 한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강수야, 넌 지금 딱 네 자리에 있어. 햇살이 술도가 마당에 가득 쏟아지며 새로운 시작의 빛을 들이운다. 그 빛 속에서 강수와 한봄은 나란히 서서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마주한다. 어둠이 내려앉은 술도가 안 채 마광숙은 손에 쥔 작은 술잔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바람결에 은은한 술 향기가 밀려오는 가운데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광숙 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광숙은 고개를 든다. 동석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조심스러운 미소가 걸려있다. 그냥 하루하루가 버겁네요. 회장님도 힘드시죠? 광숙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가 묻어난다. 동석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 곁에 앉는다. 작은 숨을 삼키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광숙 씨, 우리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광숙은 멈칫한다. 술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렁인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담담히 말하지만 눈동자에 스며든 불안은 숨길 수 없다. 동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기다릴게요. 광숙 씨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광숙은 작게 고개를 숙인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묻는다. 정말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광숙 씨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저는 늘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동석의 진심 어린 말에 광숙의 눈가가 붉어진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 그녀를 붙잡는다. 그날 밤 광숙은 쉽게 잠들지 못한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흔들린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식구들이 모인 아침 식탁. 장난기 어린 흥수의 목소리가 분위기를 띄운다. 형수님, 요즘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 거죠? 강수도 슬쩍 거둔다. 설마 형수님, 요즘 회장님이랑 술도가 일로 자주 상의하시던데요? 그 말에 광숙은 당황하며 술잔을 놓치고 만다.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낸다. 범수는 분위기를 살피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광숙은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로 고개를 숙인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미세한 미소는 숨길 수 없는 설렘을 드러낸다. 식탁 위로 따뜻한 웃음이 퍼져나가고 술도가의 아침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물든다. 범수가 부드럽게 말을 잇는다. 형수님, 무슨 일이든 형수님의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다 믿어요. 형제들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광숙은 가슴 한쪽이 뜨끔했다. 무심한 듯 던진 그 한마디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저녁 광숙은 다시 술도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때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광숙 씨,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광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저에게 술도가를 지키는 게 전부예요. 가족들과 약속했거든요. 절대 이 술도가를 놓지 않겠다고.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는다. 그의 얼굴에는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다. 오직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따뜻함만이 있을 뿐이다. 광숙은 말을 잇는다. 저는 누군가의 기대가 되는 게 무서워요. 제가 또다시 무너질까봐. 그래서 아직은 제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다.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답한다. 알겠습니다, 광숙씨. 저는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광숙씨가 술도가를 지키고 싶다면 저도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광숙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린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린다. 마음이 끌리면서도 두려움이 앞선다. 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광숙 씨가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뒷모습은 유난히 쓸쓸해 보인다. 광숙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아릿하게 저린다. 그날 밤 술도가 마당에 선 광숙은 까만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나 무서운 걸까? 아니면 기대고 싶은 걸까? 스스로에게 묻는 그녀의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힌다. 한편 한동석은 자신의 집 앞마당에 서서 조용히 술도가 쪽을 바라본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는 작게 속삭인다. 광숙 씨,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항상 여기 있을게요. 다음날 아침 술도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광숙의 걸음은 어딘가 달라져 있다. 조금 더 단단하면서도
미세하게 흔들리는 발걸음.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쉽게 흔들리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느새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다. 그 온기는 얼어붙은 겨울 끝에 찾아오는 봄바람처럼 광숙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너 오범스 정말 좋아하는 거니? 세리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다. 응, 엄마. 교수님 정말 좋아해.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장미애는 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다. 독고탁은 선을 넘었고 이제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전국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독고탁의 공개사과 기자회견. 마광숙, 오천숙,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의 직원들은 모두 TV 앞에 모여 있었다. 화면 속 독고탁은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오늘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신라주조는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음해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살모넬라 사건은 전부 저희 회사의 조작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 독수리 술도가와 마광숙 대표님,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전국에 낱낱이 비췄다. 독고탁은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마광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이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분노가 풀려서였을까? 아니면 오랜 싸움 끝에 찾아온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한동석이었다. 마음이 좀 편해졌나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이 하신 일이죠? 글쎄요. 진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한동석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다. 그럼 제가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까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어떨까요? 당신과 단둘이. 마광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바라보며 머리를 살짝 만졌다. 네, 좋아요. 신라주조의 주가는 폭락자의 차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독고탁은 눈앞에서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절망 속에서 지켜봤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장미애가 그의 곁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저 차가운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독고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장미애는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본 뒤 단호하게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독고탁은 홀로 남아 무너진 제국의 잔해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다. 장미애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다. 어디 가려고? 독고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리를 데리고 멀리 갈 거야. 이제 당신은 끝났어. 장미애는 차갑게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한동석과 손을 잡았어. 당신보다 한동석이 훨씬 더 훌륭한 사업가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독고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내 아들? 무슨 소리야? 독고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강수. 그 아이가 내 아들이야. 내가 독수리 술도가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지. 독고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30년 동안 그의 아내가 숨겨온 가장 큰 비밀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어떻게... 그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장미애는 짐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끝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의 무너진 세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한 달 후
독수리 술도가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도가가 되었다. 신라주조의 몰락과 독고탁의 공개 사과는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은 진실이 승리한 사례로 독수리 술도가를 열렬히 응원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술도가의 뒤뜰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다. 봄의 향기가 그들을 부드럽게 감쌌다. 우리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마광숙이 살짝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과장하지 마세요. 첫 만남에서 우리 싸웠잖아요. 그녀가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그래서 더 좋았죠. 당신의 그 불같은 성격이. 한동석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오천수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마광숙의 목소리에 긴장이 스쳤다. 장미애 씨가 강수가 자기 아들이라고 밝혔대요. 그리고 지금 강수를 만나러 왔어요.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같이 가볼까요?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요. 우리 가족을 지키러.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술도가로 향했다.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충분히 강했다.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장미애가 독수리 술도가에 나타난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강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오영재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마광숙은 단호했다. 강수는 우리 가족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녀의 단호한 말에 오영재는 하나가 되었다. 장미애는 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길 원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동석과 마광숙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의 사랑은 진지해졌고 술도가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광숙 씨,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한동석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마광숙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독수리 오영재, 마광숙, 그리고 한동석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험은 계속될 것이다. 또 뭐야? 설마 또 손댄 거야? 마광숙은 오천수와 함께 누룩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누룩 더미 속에서 작은 유리병이 튀어나왔다. 병 안에는 중국산 곰팡이균이 들어있었다. 광숙은 이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건 누가 일부러 넣은 거야? 오천수는 병을 들여다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독고탁이 아직 포기 안 한 거예요. 광숙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린 지지 않아. 이번엔 더 단단히 준비하자. 그녀는 공장장 고자동에게 지시했다. 창고 전부 소독하고 보안 강화해요. 고자동은 즉시 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광숙은 전화기를 들어 한동석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또 일이 터졌어요. 누르게 곰팡이균이. 한동석은 침착하게 답했다. 마 대표, 제가 지금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는 곧장 차를 몰고 술도가로 향했다. 술도가 마당에 도착한 한동석은 마광숙을 보자마자 물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무슨 일이에요? 광숙은 유리병을 보여주며 말했다. 누르게 이걸 넣었어요. 독고탁 짓이 분명해요. 한동석은 병을 살펴보며 눈을 좁혔다. 이 자식 끝까지 포기 안 하네요.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단호히 말했다.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예요. 추가 고소 들어갑시다. 광숙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야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신뢰를 나눴다.
한편 신라주조 사무실에서는 독고탁이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어떻게 다 새는 거야? 누가 배신한 거야? 그의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회장님, 스파이가 경찰에 다 불었어요. 독고탁은 의자를 집어던지며 고함쳤다. 멍청한 놈들! 내가 다 망칠 때까지 기다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이미 경찰은 신라주조로 출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